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영어 강사 조세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으시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미국인이 하는 소리 들리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전달도 안 되고 그죠? 문법도 안 되고 독해도 안 되고 리스닝도 안 되고 답답하실 거예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제가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제가 누군지 일단 소개해드리고 한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지 백지 상태에서 달인까지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부터 잠깐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영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초등학생 때인데요. 저희는 이제 73년생이라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저희 이모가 미국에 계시는데 필라델피아에 계세요. 76년도에 이민을 가셨는데 그때는 서로 이민을 제발 좀 가달라고 막 떠미는 상황이라서 그분도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공하신 거예요. 이모도 성공하셨지만 그 자녀들 있죠. 저한테는 사촌형 사촌 누나들인데 첫째 형은 현재 미국의 교포은행장이고요. 두 번째 형은 IT 업계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막내 누나가 제일 잘 됐는데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라고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와서 치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개인 치과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미국에서는 치과가 굉장히 알아준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미국 이모가 저희 집에 오시면 뭐 미국산 미니카나 이만한 허쉬 초콜릿, 제 얼굴보다 더 큰 허쉬 초콜릿, 그리고 신문을 갖고 오셨는데 그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막내 누나가 얼마나 이 수학을 잘해서 미국인들이 놀랐는지 그런 기사를 갖다가 쭉 써놓은 그 기사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욕심이 생겼어요. 나도 미국에 가보고 싶다. 가서 한번 날려보고 싶다. 영어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이모 댁도 이렇게 형편이 좋진 않으셨고 저희 뭐 집안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해서 제가 미국 유학은 어릴 때 못 갔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첫 번째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면 첫 번째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해요. 이건 필수입니다. 미국을 싫어하고 영국을 싫어하고 영미 문화권을 싫어해놓고서 영어를 좋아할 수가 없죠. 영어를 잘할 수가 없죠. 물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적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영어를 학문으로 여기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게 내가 먹고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나가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와 이건 학문이 아니라 language, 그 나라의 언어다, 그냥 언어로 습득하는 거다, 내가 픽업하는 거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영어는 재밌게 여러분이 본인 거로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 이모가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88 서울올림픽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친구들과 같이 역도도 가서 보러 갔었어요. 올림픽 갔었는데 가니까 그때 제가 태어나서 최초로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영미 문화권 사람들을 봤습니다. 물론 올림픽은 전 세계에서 오는 거지만 굉장히 놀랐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질문도 하고 뭐 한국에서 영어 잘하는 분들이 통역으로 이렇게 배지 달고 하는데 야, 그 어린 중학생이 제 눈에서 그 통역 배지를 달고 미국인들하고 이렇게 관광객들 또는 선수들과 대화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잘하고 싶다. 제 세대 분들, 88 서울올림픽 때 학생이었고 그리고 문민정부 때 해외여행 자유라, 해외 유학 자유라, 이걸 겪은 세대들이 지금 영어학원 원장들이 제일 많고 동시통역사들이 제일 많고 그리고 연구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떻게 보면 1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생활 영어를 이제 적극적으로 배운, 그래서 올림픽이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93년도인가요? 통역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있는 남영역에 있는 통역학원 다녔는데요. 통역학원을 공부하면서 남영역 옆에 USO라고 있어요. United Service Organization. 미군 위문협회인데요. 미국 집처럼 집을 지어놓고 중한 미군들이 가서 쉬는 곳이에요. 뭐 당구도 치고 빌리아즈라고 그러죠. 당구도 치고 TV도 보고 옆에 스테이크 하우스도 있거든요. 조그만 레스토랑도 있는데 거기서 배고프면 뭐 밥도 먹고 이런 쉬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 여행사도 있고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렸어요. 제가 혜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누가 뭐 제지한 사람도 없고 가서 미군들하고 같이 Can I join? 뭐 같이 당구 좀 할 수 있을까? 그럼 Hey, come on! 그럼 같이 당구 치고 놀았던 걸로 기억나요. 저랑 제일 친했던 G.I. Jane 미국 여군이 이름도 기억납니다. 글로리라는 친구인데 굉장히 수다쟁이였어요. 너무 저한테 좋았죠. 영어 배우는 입장이니까. 둘이 소파에 앉아서 얘기하면서 앞에 TV, 미국 TV AFKM 보고 굉장히 참, 그 당시에 93, 4년도에 거의 100인치 가까운 어마어마한 큰 TV를 놓고서
이렇게 같이 뭐 보면서 했으니까 대화도 나오고 즐겁게 놀았으니까 뭐 혜택을 받은 세대죠.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USO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런 어떤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쭉 거기서 남영역에서 걸어가다 보면 녹사평역 쪽으로 하다 보면 이태원이 있죠. 그죠? 예, 그 이태원에 가면 미군들도 있고, 미군 가족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뭐 온 뭐 미국 뭐 주지원들도 있고, 앞에서 뭐 KFC나 맥도날드에서 앉아서 뭐 햄버거 기다리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뭐 KBS라고 가짜로 이렇게 명찰 달고 가서 Excuse me, I'm a reporter from Korea. Can I ask you a question? 질문 좀 해도 괜찮을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No, get out. 비키라고. 거기서 상처받으면 안 돼요. 얼굴 철판 깔아야 돼. 오케이? 하고 다음 테이블로 가는 거예요. Excuse me, can I ask you a question? 그럼 Oh yeah, sure. Have a seat. 앉으라고. 그러면 그때 앉아서 그때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Where are you from? I'm from United States. United States. Okay, where about United States? 미국 어디서 왔냐? I'm from Pennsylvania. Wow, Pennsylvania. My aunt lives there. 이모가 거기 산다고. 뭐 really? 그러면서 대화가 막 한 40분, 50분씩 이어졌던 거죠. 그것을 그냥 하지 않고요. 노트에다가 적어갖고 갖고 와서 통역학원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나눴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게 제 영어 실력의 큰 자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96년도에 제가 이제 유학을 가거든요. 한국에서 대학을 좀 다니긴 했는데 너무 좀 저하고는 안 맞기도 하고 그때 제 또래들이 유학을 많이 갔어요. 한국 대학생들이. 왜냐면 그때 세계화 붐도 있었고 한국에서 있으면 좀 우물한 개구리라는 그런 좀 그때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도 유학 가보니까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대학 1, 2년 다니다 때려치고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96년도에 제가 이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영어 연수를 6개월 하고요. 영어는 한국에서 다 떼는데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AFK 방송을 한 3년 정도 매일매일 3시간씩 봤거든요. 여러분들 3시간씩 매일매일 영어 방송 보면은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지 지겹도록 들으면 정말로 학원 안 다니고도 들리긴 해요. 왜냐면 저 상황에서 저 단어를 쓰고 저 표현을 쓰는구나 라고 스스로 학습하게 되거든요. 그게 그 영어를 픽업이라고 그러는데 픽업이 돼요. 그러면 정말 스터디가 됩니다. 그래서 듣고 말하는 건 이미 됐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24살 때 유학 가기 전에 이미 됐었는데 왜 영어 연수를 6개월 끊었냐면 이제 대학을 가는 목적이 또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대학을 다시 다녀야 되니까 뭐 IELTS라고 해서 유학 시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논문 쓰는 것도 배워야 되고 해야 되니까 6개월 연수를 다녔죠. 그리고 나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더블 디그리라고 그래서 이제 호텔 경영학 그리고 인문학에서 이제 인문학에서 일본어를 또 전공했는데 2개를 다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98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저는 IMF를 한국에서 겪지 않고 외국에서 겪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제가 쉐어 살던 이제 하숙을 살던 집주인, 영국인 아주머니 집주인이 이제 호주 집인데 그분은 영국 분이셨어요. 저한테 와서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야, 너 한국에서 환율이 얼마니? US 달러 기준으로. 그러면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 한 뭐 600원에서 700원이죠. 그러니까 야, 1000원 넘어간다는데? 그래서 뭐예요? 가서 BBC 봐봐. 그래서 위성방송 BBC를 거실에서 딱 틀어보니까 그때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친구들도 엄청 한국으로 돌아갔고요. 한국에서 부모님들 돈을 받은 친구들은 뭐 거의 대부분 돌아갔고 저는 운이 좋았던 게 그때 호주 현지의 리조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르바이트지만 돈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전 생존자가 됐었죠. 생존자가 됐었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관광객들이 와줘야 저 같은 사람도 물론 현지 호주 업체지만 한국 관광객들이 호주 리조트에 묵으면 또 제가 뛰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와줘야 되는데 안 오니까요. 그때는 해외여행 가면은 욕먹는 시대였으니까 딱 한국에서 안 오는 거예요. 대한항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난감해졌죠. 그래서 일감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다니던 이제 호주 현지 교회, 호주 교회인데 목사님 미국 분이었거든요. 그 미국 목사님도 사연이 대단했던 게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오셨는데 미국에서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서 같은 영어를 쓰는 호주에서 교회에서 청빙이 돼서 오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다니게 됐죠. 그래서 그분은 다임 목사님 미국 분이고 저는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 그 다니는 이제 성도들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호주 분들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일 예배 끝나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한국이 지금 IMF인데 어려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만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그 목사님께서 그러니? 그러냐? 그러면 그래 알았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날
몇 시간 후에 집에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우리랑 같이 살자. You stay with us. 내가, Is that possible?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Everything's possible in God.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 그래서 덕분에 그 목사님 가정이 입양이 돼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꿈에도 그리던 미국 가정과의 어떤 체험을 하게 됐죠. 돈 한 푼 안 냈어요. 돈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목사님도 잊을 수가 없는데 사모님이 더 대단하세요. 나이가 이제 26, 7 먹은 그 동양인 남자가 들어와 산다는데 어느 사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자기 아들들 둘 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쾌하게 즐겁게 저를 맞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저한테는 감사하고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어요. 영어도 그때 엄청나게 들었고요. 영어는 애인을 만들든지 그 가족과 함께 살든지 이게 가장 영어 느는 최고의 방법이긴 합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많이 쓰는 아까 USO 같은 그런 데를 들락날락 하면서 자꾸 외국인을 만나든지 이게 최고긴 하죠. 학원은 좀 한계가 있긴 해요. 저도 학원 강사긴 했지만 학원은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98년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인 목사님과 1년 동안 살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좀 서로 사정이 좀 다시 생겨갖고 제가 혼자 자취를 하면서 호주 유학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제가 갑자기 학원 강사 하고 싶은 거예요. 영어 강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학부는 끝냈고 대학원을 이제 연다 동대학원 같은 대학 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요.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한국에서 영어 강사 그때도 이제 그런 말이 있었는데 학원 강사가 너무 많고 영어 선생 너무 많고 가면 돈도 못 벌고 너 좀 그렇다 가지 마라. 여기서 그냥 우리한테 영주권 받고 살자. 그 친구들은 지금 다 대부분 영주권 받고 현재 받고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다 현재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 근데 왠지 저는 영어 강사를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30살 때 한일 월드컵을 2002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생활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진 않았고요. 탭스라고 해서 서울대 영어 강사,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영어 시험을 가르치는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강의를 하고 그 후에 토익과 뭐 토플, 뭐 또는 수능 또는 뭐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도 가르치는 다양하게 뭐 강의를 하는 선생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없어진 학원인데 강남 이이쿤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야유회를 해요. 야유회를 하면 거기서 같이 이제 등산하던 저랑 되게 친하던 미국인 강사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수업 영어 강사니까. 저는 말 그대로 A, B, C, D 중에서 답을 고르는 그런 거를 가리키는 그런 수업 영어 선생이고 그 친구는 이제 생활 영어 선생이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네가 한국 학생들을 가리킬 때 가장 좀 어렵고 좀 애매한 게 무엇이냐?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때 제일로 답답한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무 한국 학생들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거야. 완벽주의자들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강 때는 학생들이 뭐 많대요. 많아서 뭐 자기가 이제 질문을 하면 그때 답변을 하고 이런 식이다가 이제 종강이 다 되면 그때 다 빠져나오고 한두 명이 남는데 그때는 자기하고 서로 얘기하려고 난리를 친대요. 특히 한 명 남았을 때는 선생님 여기 있지 말고 같이 나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호프집에서 수업해요. 막 이런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많을 때는 선생님만 신경 쓰면 되는데 옆에 친구들을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한대요. 개강 때는 말을 안 한대요. 선생님이 질문하고 너 진수, 영호, 뭐 윤희 이렇게 물어봐야만 한마디씩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지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국 학생들은 이런 심리가 있대요. 내가 영어를 할 때 저 다른 한국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혹시라도 문법이 틀리면 제가 날 어떻게 볼까? 요 심리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배우는 입장인데 왜 애당초 그런 마음을 가지냐는 거죠. 당연한 소리인데 한국 학생들이 자신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런데 종강이 되면 혼자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나를 판단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차피 앞에 있는 분은 원어민이고 하니까 마음껏 떠든다는 거예요. 틀리든 말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막 떠들어라 이거예요. 틀려도 좋으니까 떠들어라 이거죠.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고 이 부분을 못 고치고 있다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 고치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뭐죠? 아까
현재 나라에 대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영어면은 영미 문화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본어면 일본에서 관심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자꾸 미국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뭐 영국이나 호주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하려지 마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본인부터가 스트레스 받고요. 하려고 하는 의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나는 그냥 떠든다. 뭐 니들이 날 판단하는 말도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죠. 세 번째는요. 마지막인데 꾸준히 즐겨랍니다. 꾸준히 즐기셔야 돼요. 일본어는 있잖아요. 제가 또 호주에서 일본어도 공부했었거든요. 되게 웃겼던 게 대학에서 일본어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일본 사람이고 호주 애들 다 호주 애들이에요. 경영학 쪽은 동양인이 많은데 인문 쪽은 동양인이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현지 애들이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앵글 오스트레일리안이라고 해서 대부분 호주 애들인데 호주 애들 쫙 걸려있고 저 앉아있고 혼자 앉아있고 수업하는데 얘네들은 사실 뭐 몰라요. 이런 그 일본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는 거 히라가나도 그리고 kan지라고 해서 한자도 그리고 뭐 그래서 막 페일하는 애들 뭐 속출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같은 동양권 언어니까 뭐 A 플러스 맨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본어는 한국인한테 쉬운 이유가 한국인한테 일본어는 이렇게 쭉 직선이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승 곡선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너무 어순도 비슷하고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구분이 없어요. 두 나라 언어가. 한국어랑 일본어가. 그리고 관사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랑 굉장히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요. 짧은 시간 안에 쭉쭉쭉쭉 올라요. 이렇게 일본어는. 근데 영어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계단식 상승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가 초반에 내가 실력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거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에이 모르겠다. 난 안 오르나 보다 하고 그만두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일단 나가보자. 계속 해보자. 하고 쭉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어느 날 내가 이 정도 올랐네? 라고 판단하게 되죠. 그때 희열이 끝내줍니다. 그때 1차 슬럼프가 와요. 하다가 나 결국 또 안 되나 보다. 나는 결국 안 되나 보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차 희열을 느끼게 돼요. 어느 한순간 내가 이런 단어가 들리고 이런 표현이 들리고 내가 이만큼 상승했구나. 또 3차 슬럼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왕초보가 우리 학원업계에서는 왕초보가 한마디 ABCD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불편함 없이 외국인하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 될 때까지 1년 정도 잡거든요. 그 1년 동안 계단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거의 연애랑 비슷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정 때문에 해서라도 영어를 만나야 돼. 의무감 때문이라서 만나야 돼. 처음에는 뭐 내가 영어한테 시간 주고 돈 주고 다 줄 것처럼 만나다가 뭐 슬럼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극복하고 나면 나중에는요. 너무 영어랑 익숙해져서 나랑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의무감에 만나야 되는 거야. 영어랑. 그죠? 하루라도 영어를 안 하면 좀 찝찝해지는 거죠. 진짜 그 순간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한데 1년간 버티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학원에서 그래서 회화 클래스 예를 들어 1월 달에 개강했다고 쳐요. 100명이 뭐 전탄 100명이 왔다고 쳐요. 생활영어. 그러면 한 7월 8월 되면요. 그 중에서 한 뭐 40명 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한 11월 12월 되잖아요. 그 1월 달에 등록했던 인원에 10명에서 20명밖에 안 남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왜냐면 한국인은 급하잖아요. 성격이 급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미국 AFK 방송을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없는 방송인데 옛날에 2번 방송이라고 해서 틀면 나왔어요. 뭐 토크쇼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팝뮤직도 나오고 미국 드라마도 나오고. 그런데 무조건 들었어요. 저는 무조건 3시간씩 하루에 들었는데 하도 듣다 보니까 그땐 TV가 집에 하나니까 제 동생들이 좀 다른 것도 보고 싶은데 형이 자꾸 미국 방송 보니까 저한테도 막 좀 딴 거 좀 보고 싶다고 형 막 그렇게 저한테 뭐 불평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계속 웬만하면 제가 3시간씩 시청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여러분 6개월 정도 듣고 나니까 그렇게 3시간씩 6개월 듣고 나니까 명사가 들리더라고요. 단어가 들려서 저 시츄에이션에서는 저 상황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구나. 저 입에서 저 말이 나오는구나. 그게 들렸고요. 1년 정도 듣고 나니까 연결사라고 하죠. 접속사, 전치사 같은 중간 연결시키는 단어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2년 정도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관용 표현의 수식어에 다 들려요.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3년째로 접어드니까 제가 누워서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방송이 나오면 제가 동시에 통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누워서. 놀랍죠? 여러분들 된다니까요. 꾸준히 하면 됩니다.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게 첫 강좌인데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주위에서 영어 뭐 숨만 쉬어도 뭐 학원 같은 데 보고 그러잖아요. 숨만 쉬어도 뭐 점수 오르니 어쩌니. 그동안 이런 강좌들 때문에 학생들 많이 배려놨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회화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A, B, C, D 4지선당 또는 오지선당에서 답을 고르는 거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면 그걸로 끝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무슨 영어 쓸 일이 생겨서 학원 다니게 되면 머리는 이미 굳은 상태야. 오케이?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 강좌, 제가 지금 이 자기소개할 때, 제가 제 소개를 말씀드릴 때 이런 좀 뭐 두서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 소개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말씀드렸던 이유가 너무 영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의외로.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영어를 갖다가 그냥 내가 즐기는 취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뭐 막 돈 벌려고 막 한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즐겨서 취미로 하다 보니까 어느새 갑자기 친구들이 많이 몰려들고 구독자가 몰려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취미로 생각하시고 조금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실력이 늦을 거예요. 그리고 EBS 있죠? EBS 라디오 같은 데 보면요. 정모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EBS 이징글리시 같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은 제가 또 옛날에 EBS 탭스를 2008년도에 진행했던 라디오 진행자라서 아는데 양재 시민회관인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정모를 해요. 그런데 가보세요. 무료니까 가서 외국인 강사도 만나시고 또 같이 영어 공부하는 사람도 만나셔서 영어로 대화도 해보시고 이런 시간을 자꾸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좌 때 또 다음 포스팅 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에 제가 이제 강좌를 올릴 때 알파벳부터 잘 거거든요. 알파벳 처음 쓰는 법, 필기체 쓰는 법 알려드리고 팔품사, 문장의 오형식 이런 기초부터 또 알려드리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시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저하고 재밌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영어의 달인이 돼서 저랑 또 만나실 날이 올 걸 믿습니다. 제가 또 생방송도 지금 스트리밍도 기획 중이거든요. 저도 이 유튜브를 갖다가 한 2014년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학원 강의가 워낙 바쁘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서야 지금 뒤늦게 버스를 타고 갖고 지금은 온 케이스이긴 한데 뒤늦게 합류한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도 반갑습니다. 저는 즐겁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좀 처음에 스타일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꾸 저하고 만나시다 보면 실력이 자연스럽게 느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영어 그렇게 뭐 대단하게 시작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첫 번째, 미국이 좋아서. 두 번째, 유학했더니 거기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상황이 잘 풀려서. 세 번째, 영어 강사하면서 저 자체도 영어를 쓸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영어를 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유학 가잖아요. 유학 가면 대학교에서는 영어를 쓸 일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쓰고 읽는 거는 많이 하는데 이 듣고 말하는 게 의외로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더 이제 심각한 거는 한국인들끼리 모일 일이 의외로 더 많아요. 왜냐면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또 노트 같은 것도 쉬어야 하고 한국인들이 결국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영어 실력이 늘 일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미국인 교수님이 한국 학생들 보면 3번 놀란다잖아요. 첫 번째, 토플 성적이 너무 높아서. 한국 학생들은 토플 성적 너무 높아서. 두 번째, 실제로 만났는데 영어를 너무 못해서. 세 번째 놀랄 때는 입학할 때랑 졸업할 때랑 영어 실력 똑같아서. 그렇답니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90년대에는 미국인 교수들이 그런 말이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오히려 많지는 않고요. 제가 언제 영어가 유학 때 많이 들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지 리조트 있죠. 직장 다니면서 현지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걔들하고 같이 일 끝나고 같이 놀면서 또 뭐 걔네들 집에 가서 놀고 아니면 뭐 회사에서 야유회 갈 때 현지 여기도 야유회 많거든요. 뭐 유람선 이런 거 타고 놀러 갈 때 막 그럴 때 많이 떠드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뭐 지금 술 안 마시는데 그때 술도 마시고 막 신나게 떠들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가 들었다는 거죠. 그런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어는 처음으로 여러분 읽는 것부터 돼요. A, B, C, D 있죠? 읽는 거. 눈으로 보는 읽는 것부터 되고요. 두 번째는 들립니다. listening. 들리는 게 두 번째로 돼요.
세 번째는 스피킹, 말하는 게 그 다음 됩니다. 알겠죠? 말하는 게 그 다음 되고요. 마지막으로 writing, 쓰는 게 돼요. 사실 쓰는 게 제일 어렵긴 해요. 근데 쓰는 게 중요한 게, 쓰는 게 돼야만 여러분 독해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 독해 약한 친구들이 의외로 writing 있죠. 영작 연습 많이 하면요 독해 실력 늘어요. 왜냐면 영어 문장 구조를 본인이 알게 되니까. 단순히 읽는 거하고 쓰면서 읽는 거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 단계들을 갖다가 하나씩 여러분이 저랑 같이 정복해 나가시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걸 믿고요. 여러분도 영어 달인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영어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앞으로 계속 나가시다 보면 반드시 영어 달인, 영어 마스터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앞으로 힘차게 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